자, 이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 부분이에요. 물리 변화라는 말이 나왔어. 물리 변화, 그다음에 화학 변화 이렇게 있는데 그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차이를 중1 때가 배우거든. 기억이 나? 옆에다가 내가 적어줄 테니까 쪽팔리니까 몰래 적어놔, 알겠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그 차이점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쪽팔리니까 조그맣게 적어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차이. 핵심은 이거야. 그 변화 전, 그다음에 변화 후. 이때 물리 변화는 성질이 유지가 되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해. 이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의 가장 큰 차이야. 변화 전과 후가 있을 때 변화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바뀐 거지. 바뀐 다음에 성질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물리 변화고,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성질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화학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성질이 유지되는 거는 얘는 분자 배열이 바뀐 거야. 분자 배열이 변화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성질이 바뀌는 거는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그래. 이렇게 하니까 또 분자 원자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적어줄 테니까 잘 봐. 내가 지금 뭐 그릴게? 1번 물 원자, 2번 물 분자, 3번 뭘 해야 되죠? 아무튼 이거 뭘 그린 거지? 이게 물 분자야.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가 이렇게 모였을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성질인 거야. 물의 성질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테크닉은 하나지.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물들면 그게 물을 검출하는 종이야. 염화 코발트 종이. 여튼 이렇게 있을 때가 물 분자고, 진짜로 적어줘야지. 이렇게 하고 주황색이 물 분자야. 물 분자. 그 다음에 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이 알갱이들 하나하나. 요거를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원자. 그럼 얘는 산소 원자, 이건 수소 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갖고 물 분자가 되는 거야. 물의 성질을 갖는 거야. 이때 성질이 유지되는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물 분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물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고. 물 분자들이 육각형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이걸 얼음이라고 해. 얼음.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져 있어. 그럼 이걸 물이라고 한다고. 완전히 분리되고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수증기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얼음과 물과 수증기로 바뀌는 걸 물리변화라고 하는 거야. 물의 성질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얼음에다가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도 빨갛고, 물에다가 대도 빨갛고, 수증기에다 대도 빨개. 성질이 안 바뀐다고. 응? 이걸 알콜로 해볼까? 알콜? 에탄올. 에탄올을 뭐 얼려서 먹을 일은 없지만, 에탄올을 만약에 얼려갖고 섭취를 해도 취해. 액체 상태로 마시면 당연히 취해. 냄새만 맡아도 취해. 증기 안에도 이거랑 똑같은 성분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증기로 흡입을 해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분자 배열이 바뀐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거. 응? 내가 유리를 꽝 하고 진짜 깼어. 유리를 꽝 하고 깼어. 그럼 이게 조각조각 나지. 조각조각 났을 때 유리의 성질이 바뀌어? 그대로 투명한 성질은 남아있지 않아? 이때 그 유리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바뀐 거지. 원래 다닥다닥 붙어있던 게 깨지면서 분리된 거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한다고. 예를 적어드릴게요. 물리변화의 예만 딱 알아놔. 첫 번째가 상태변화.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바뀌는 상태변화 같은 경우,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바뀌는 상태변화는 물리변화야. 2번 모양변화. 유리가 깨졌다, 축구공이 찌그러졌다, 네 얼굴이 찌그러졌다, 이런 거. 모양변화. 모양변화랑 상태변화가 대표적인 물리변화고, 이거 말고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3번 증발, 4번 확산. 증발과 확산도, 증발이라는 현상, 확산이라는 현상도 물리변화에 해당하는 거야. 증발, 물이 날아간다. 증발이 실은 이거잖아. 상태변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증발이라고도 표현하잖아.
이게 증발 상태 변화고요. 확산 그 물에 잉크가 확 퍼지는 거 있지. 그럼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물에 잉크가 퍼졌다는 건. 근데 잉크의 성질은 바뀌지 않지. 그래서 증발과 확산 하나 더 욕심나고 계속 좀 용해 무언가 녹이는 거 물에다가 설탕 녹인다 이런 거잖아. 분리 변화야. 왜? 그냥 설탕도 달달한데 물에다 녹여도 달달하지. 성질 안 바뀐다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 이상의 얘는 교재에 안 나와. 이게 진짜 중1 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적어준 거야. 쪽팔리지만 원래 적어놔야지. 원래 중1 때 알고 넘어야 되는데 너네 중1을 다 그 중1 때 좀 뭐 있었다며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자, 다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화학 변화 합시다. 알겠지? 화학 변화의 대표는 크게 보면 세 개야.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다시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마지막에 앙금생성 반응. 이 세 개가 화학 반응의 대표거든. 앵간한 거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연소시킨다라는 거 뭐야? 그 양초를 태운다, 연소시킨다. 산화환원이야.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적어줄까 보실게. 그 산염기 중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2번이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 마지막 3번이 앙금 생성 반응. 이거 화학 변화야. 이 앙금 생성 반응 지금 이거 세 개는 지금 독성대가 안 좋아. 이거 세 개 같은 경우는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자체가 바뀌는 거야. 배열이.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 예를 들면 이 물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조가 바뀌었어. 여기 O가 추가됐지? 이러는 순간 분자 자체가 바뀌었잖아. 원자 배열이 일어나면서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새로운 분자가 탄생하지. 그럼 성질도 새롭게 바뀐다고. 이거 뭐라고 해? H2O. 과산화수소. 물은 꼭 마셔야 되는 거지만 과산화수소는 마시면 뒤지지. 독극물이야. 이거 마시면 죽어. 이게 이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다. 요거 딱 정리해놓고. 야, 진짜 쪽팔려서 이건 필기도 하기 싫은데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모르면 죽어야 돼. 알겠지? 오늘 가다 죽어. 알겠지? 몰랐다 그럼 죽어야 돼.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에 이름이 있어. 뭐라고 하지? 융해. 죽을 놈들 많이 보이네. 자, 이거 융해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뭐라고 해? 기화. 어?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 뭐라고 해? 액화. 액체가 고체로 바뀌면 응고. 액체를 건너뛰고 기체가 되던가 고체가 되면 승화. 쪽팔리니까 안 적을 거야. 안 적을 건데 지금 이 기억을 떠올려서 그 몰랐으면 적어놔. 이거 진짜 모르면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를 가르치고 있는 기분이야. 이걸 모르고 지금 이 나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몰랐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의미로 죽어야 돼. 사주의 의미로 가야 돼. 대가리 맞고 가란 거네. 아직도 모르고. 융해응고 기화액화 승화 그 6가지 상태 변화의 이름은 그냥 기본 상식이고 교양이야. 뭐는 알겠지? 융해응고 기화액화 승화. 넘어가는 융해 거꾸로 하면 응고. 이건 기화. 이거 액화. 건너뛰면 승화. 융해응고 기화액화 승화. 실은 이거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이건 알고 졸업시켜야지. 모르면 그거 유급시켜야 돼 진짜. 이런 거 시험 봐갖고 모르면 유급시켜야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 플러스 곱을 모르는데 중2로 넘겨? 난 그건 유급해야 된다고 봐. 근데 우리나라는 유급이 잘 안 되지. 일본은 얄짤없대. 저 시간 얘기해주잖아. 근데 일본에서 4학년인데 생존수영에서 탈락해갖고 유급해서 4학년 또 다녀야 된다. 생존수영을 탈락해갖고 참 별의별 일 다 있죠. 자 이제 봅시다. 물리변화와 에너지 출입인데 물리변화 중에서 우리는 상태변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뭐 고개가 끄덕이지. 병모가 했던 얘기가 뭔지
유목이는 뭐 기화니까 수목 쏘있잖아 이게. 이 과정에서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야? 에너지 출입을 보려고 하는 거야. 에너지 출입을. 경험상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얼음이 물되고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은 가열해야 돼, 냉각해야 돼? 얼음이 물되고 물이 수증기 되려면 가열, 그지? 가열.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면 그냥. 자 거꾸로 수증기를 물로 바꾸고 물을 얼음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 냉각해야 되는 거 맞아? 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 내가 너한테 돈을 주잖아? 그럼 너는 그 돈을 받는 거지. 내가 얘한테 돈을 던져서 주면 얘는 그 돈을 받는 입장인 거라고. 뭔 소리 알아? 그럼 내가 얘한테 돈을 막 갖고 와. 그럼 얘는 그 돈을 뺏기는 입장인 거지. 얘 봐봐. 가열한다는 건 외부에서 열을 주는 거야. 외부에서 열을 주고 있다고. 그럼 주고 있으면 물질은 그 열을 어떻게 해야 돼? 1번 흡수, 2번 방출. 내가 밖에서 열을 주고 있다니까? 네가 물질이면 물질은 뭐 해야 돼? 그 열을 흡수하는 거라고. 그래서 적어봐. 가열을 하면 외부에서 가열하는 거. 외부에서 가열을 하면 그 물질은 열을 흡수한다고. 물질은 열을 흡수한다. 요거 물질은 적어줘야지. 물질은 열을 흡수한다. 외부에서 가열해서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이 물질들이 열을 흡수해야지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 얘기야. 알겠어? 다음, 외부에서 냉각시킨다. 열을 뺏는 거지. 냉각이라고 하는 게 얘가 갖고 있는 열을 뺏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갈 때는 지가 갖고 있던 열을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먹었던 거를 뱉어야 된다고. 그 여기서는 일로 넘어갈 때는 요렇게 갖고 물질은 열을 방출한다고. 요 과정에서 물질은 열을 방출한다. 이 열에 이름이 붙어 있어. 아까 이거 융해라고 했지. 이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 흡수라고 그래. 그럼 얘는 무슨 열이라고 그래? 기화열 흡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가면 무슨 열 방출? 액화열 방출. 또 거꾸로 가면 무슨 열 방출? 응고열 방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아까 말했던 기초를 모르면 지금 이 얘기가 대가리가 터지는 거야. 융해하고 기화, 액화, 승화도 모르는데 지금 뭐 열이 흡수되네, 방출되네 이러고 있다고 지금. 됐어? 아 이거 이름 써줘야 되나? 쪽팔려서 좀 쓰기 싫은데. 여기서는 융해열 흡수, 여기 기화열 흡수,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그럼 여기서는 승화열 흡수한다, 승화열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실제로 이때 출입되는 열이 엄청나다니까? 물이 수증기 되면서 날아갈 때 시원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 물 좀 해. 손에다 좀 뿌려야 응?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고. 여기서 또 공개하는 육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애기들은 아프면 열이 많이 나거든. 그때 해열제 먹이는 것도 물론 좋지. 근데 약 많이 먹이면 별로 안 좋잖아. 왔다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아동학대가 아니고 그 열이 나잖아. 열이 나는 그 목이나 뭐 겨드랑이 부분에다가 스프레이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잖아. 그럼 물이 날아가면서 금방 시원해져. 아동학대 아니를 왜 그런 표정을 쳐다보지? 애가 괴로워하지. 그걸 즐기진 않아. 추워해. 시원한데 그렇게 해서 열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나? 닥치고 약이다 먹이고. 추워서 막 이불 덮고 싶어 하니까 이불을 줬어야 됐나? 그럼 애가 뒤지겠지. 열이 펄펄 40도 나갔는데 이불 덮어주고 죽으라는 거야 그거는. 추워. 전기장판 틀어주고 이불로 툴툴 말아주고 다음날 허옇게 이거 있을 거라 아마. 열 시켜줘야지. 열 시킬 때 진짜 이게 엄청나다니까? 물이 수증기 될 때 열 뺏어가는 게 엄청나다고. 물이 수증기로 날아갈 때도 물론 기화열로 잘 흡수해 가는데 아세톤은 더 심해. 아세톤이
어머니 매니큐어 입이 지울 때 쓰는 아세톤 있잖아. 그 화학과에 가면은 기구를 씻을 때 아세톤이 나와. 그 아세톤 수도가 따로 있어. 아세톤 수도꼭지를 딱 틀면 아세톤이 나와갖고 그걸로 유리 기구를 세척할 수가 있어. 손을 대잖아.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 꼈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기화되면서 날아가는 열 때문에 진짜 손이 시려. 손이 그냥 얼어 죽는 것처럼 시리다니까? 열 다 뺏겨갖고. 그 아세톤도 세척 한번 아세톤도 설거지 한번 맡으니까 손이 그냥 완전 꽁꽁 얼어. 맨손으로 하면 안 돼요. 맨손으로 하면은 네 유분까지 다 가져가거든. 손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네 손에 있는 모든 유분기가 싹 빠진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되냐? 적어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지문 묻잖아. 이거 어제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지문은 묻잖아. 이런 유분까지 싹 빨아간다고. 그걸로 아세톤 한다고 하면 안 묻어. 근데 여기가 허옇게 떠. 이 유분성분이 다 빠져갖고 허옇게 떠. 맨손으로 하면 안 돼. 여튼 이 기화열 엄청나. 거꾸로 여기서 액화열 방출하는 거, 응고열 방출하는 거 엄청나. 특히 물이 얼음될 때 응고열 방출하는 걸로 에스키모인들이 따뜻하게 유지하잖아. 이게 걔네의 난방이야. 아니 얼음집에서 불을 떼면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집에 있다니까? 그럼 그거 안 될 거 아니야. 물을 뿌려갖고 물이 얼 때 방출되는 응고열로 따끈따끈함을 이제 유지를 한다고. 근데 그게 얼만큼인지 너네가 모르잖아. 얼마큼 뜨끈뜨끈한지 모르잖아. 그럼 이건 알아? 수증기가 물 낼 때 엄청 뜨끈뜨끈해지는 건 알아? 이것도 몰라. 보일러라고 하는 게 바닥에 관이 지나가지? 그 관에 뭐가 흘러? 뜨거운 물이 흐르지. 그 뜨거운 물 때문에 방이 뜨끈뜨끈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야? 구라치지 마. 그 뜨거운 물이 그렇게 뜨끈뜨끈하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저기 정수기에서 100도씨 물을 떠올게. 이렇게 딱 떠온 다음에 그걸 쬐고 있는 널 상상해봐. 미친놈이지? 아니야? 이걸 쬐고 있으면 따뜻해? 전혀 못 느낄걸? 실제로 뜨거운 물 자체가 내뿜는 열은 그 보일러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 그럼 밑에 흐르는 그 보일러 관에는 뭐가 지나가냐면 수증기가 지나가. 그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방출되는 열이 그 두꺼운 20cm, 10m를 뚫고 나올 정도라고. 그 열이 후끈후끈한 거라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열이 방출되는지 알겠어? 어설픈 열이 아니라 엄청난 거야. 난로 그 보일러를 통해서 느끼는 그 뜨뜻함이 알겠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나오는 열이지. 그럼 물이 얼음될 때도 그 정도 나온다고. 알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는 것 뿐이지. 네 집에다 물 뿌리고 얼을 때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지 않잖아. 그치? 요거는 알잖아. 요거는 이 정도 급으로 나온다고. 그게 요거예요. 설명 끝났어. 물이 응고될 때 열이 방출되는 걸로 에스키모인들이 잘 산다. 이걸로 해서 산다. 그다음 수증기가 액화될 때 구름이 생성된다는 게 수증기가 물되는 거거든. 야, 소나기 내리기 전에 막 비 오기 전에 후덥지근한 거 경험해보지 않았냐? 그치? 비 오기 전에 뭔가 땀도 많이 나고 후덥지근해. 그게 이거야. 이 액화열이 방출되는 거라고. 수증기가 물될 때 그 액화열이 방출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덥고 후덥지근함을 느낀다고. 비 올 때. 알겠지? 그 한겨울에 눈 오면 오히려 포근하고. 그 수증기가 얼음이 되는 과정에서, 눈이 되는 과정에서 따뜻함이 나온단 말이야. 여튼 그 얘기예요, 이거. 다음에 열 흡수하는 거, 상태변에서 열 흡수하는 거, 얼음 녹을 때 시원해지고요. 물이 날아갈 때 시원해지고, 승무할 때 시원해지고. 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거지. 결론. 물리변화, 특히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걸 배운 거야. 이건 뭐 그 분자 모양으로 표현해 준 건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이제 볼 건 화학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 화학 변화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화학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날 때 이거 아마 효소 파트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이게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게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 줄었지. 그 줄어드는 만큼 밖으로 내뿜는 다음에 이게 이제 발열 반응 되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 알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여기 물질이 있어. 물질이 열을 방출해. 발열.
발열 반응. 발열 반응 하면은 주위는 시원해져, 더워져? 주위는 따뜻해져, 시원해져? 주위는 따뜻해진다. 맞아? 주위는 따뜻해져. 대신 물질은 열 에너지를 잃는 거지. 물질은 열 에너지를 잃고 그 잃은 만큼이 주위를 대표주는 거라고. 맞아?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 이거 왜 안 나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잘 봐. 이 주위가 따뜻해지는 거는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 이건 측정 가능한 값이야. 기구로 측정할 수가 있어. 근데 물질이 열 에너지 잃는 거 있지. 물질이 열 에너지를 잃는 걸 얼만큼 잃었냐는 측정 불가야. 그 누구도 측정 못해. 물질이 열 에너지 잃은 거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기구는 없다고. 예를 들면 봐봐. 이 얼음이야, 얼음. 뭐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지? 이게 얼음이야, 얼음. 얼음이 녹아. 얼음이 녹아. 여기서 물이 되는 거야. 얼음이 녹아. 상태 변화로 따지면 무슨 상태 변화지 이거? 융해. 그럼 융해 열을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지? 융해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럼 물질 입장에서는 여기서 열을 쫙쫙 빨아간다고. 이 과정에서 열을 쫙 흡수해 간다고. 그럼 주위는 시원해져, 더워져? 주위는 시원해진다고. 융해열을 흡수해가면 주위가 시원해진다는 거지. 열을 뺏기면서. 그럼 물질은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얼음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그 열 에너지가 물질은 올라갈 거 아니야. 이 올라가는 열 에너지 측정할 수 있다고? 없다니까?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즉 여기다가 온도계 갖다 꽂으면 온도계 쭉쭉 떨어질 거야. 그럼 얼음에다가 갖다 대면 되죠?가 아니라니까? 이 얼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 얼음 사이에다가 내가 괜히 얼음을 해가지고 얘를 바꿀게요.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너희 중화 반응이 발열인 건 알잖아. 중화 반응을 해볼게. 또 시작이네. 내모가 안 그려지는 이 병. 됐어. 자, 여기다가 산과 염기를 섞어. 산과 염기를 섞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 이 중화 반응은 발열이지. 이 주변에다 열을 쫙 내뿜는다고. 발열 반응. 맞아? 이 발열 반응 때문에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 주위 온도는 올라가지? 그러면 물질은 열을 뺏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온도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갖다 꽂으면 그 온도계 온도 올라간다니까? 이 물질이 잃어버리는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얻거나 잃는 것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고. 오로지 주위를 통해서 추측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 밖에다가 대도 따뜻해지는 거고 여기 안에다 넣어도 따뜻해지는 거야. 여기 안에다 넣은 거를 분자 수준으로 해석하면 여기 산이라는 알게인가 있고 산이라는 알게인가 있고 염기라는 알게인가 있을 거 아니야. 산도 있고 염기도 있으면 우리가 온도계를 꽂은 거는 이 사이에다 꽂은 거라고 지금. 결국은 주인 거야. 내가 진짜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으면 이 안에다 꽂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분자 수준 하나에다가 측정 장치를 넣어갖고 열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측정하는 기분은 없다니까 세상에. 여기다 갖다 꽂은 것도 결국은 뭐야? 물질과 물질 사이에다가 온도계 꽂은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실은 얼음도 마찬가지야. 얼음도 그 물 분자 사이에다가 온도계 꽂은 거밖에 안 된다고. 이해가 돼? 이 물질 자체가 꽂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주위를 통해서만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이거는
측정하는 게 아니야. 얘는 이 주위를 통해서 추측할 수만 있을 뿐이다. 이거 이해했으면 됐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발열 반응이지? 물질은 열을 잃었어. 이건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 이 주위가 데펴지는 것밖에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온도계를 대도 온도계가 올라가고 이 안에 넣어도 온도계가 올라간다고. 이 안에 넣었다고 해갖고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분자 안에다가 온도계를 어떻게 넣어? 알겠지? 우리가 측정하는 거 결국 분자와 분자 사이를 꽂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주위인 거야. 여기다가 꽂아도 주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물질은 측정할 수 없어. 얘가 3개 남았어. 연소 반응, 산화환원 반응, 중화 반응. 이것도 산화환원이지 결국은. 연소하던가 산화환원하던가 중화 반응하던가 다 발열 반응이고 이거 뜨끈뜨끈한 건 알 거야. 근데 철이 녹슬 때 뜨끈뜨끈한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되게 느려갖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이걸 파우더 형태로 해가지고 산소랑 갑자기 반응시키면은 엄청 많은 열이 발생해. 그게 손난로지. 손난로 안에 들어있는 시커먼 가루가 그냥 철가루야. 철가루에 산소를 집어넣으면 녹슨다고. 그 녹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로 우리가 후끈후끈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야. 파우더 형태면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중화 반응 뜨거운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다음 열 에너지 흡수.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 때 에너지가 올라가? 그럼 주위로부터 빨아오니까 주위는 시원해지겠지. 그 여기다 온도계를 갖다 대도 시원하고 여기다가 넣어도 온도계가 떨어진다고. 시원하다고. 그 물질이 열 에너지를 갖고 올라가는 건 측정 불가라고. 알겠지? 그 분자 안에다가 온도계를 넣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흡열 반응이 얘가 나오네. 시원해지는 거야 다. 질산아몬이랑 수산화발륨을 섞으면은 나무판이 붙었지. 이거 실험하기 전에 나무판 위에다가 물을 몇 방울 떨고 그 안에다 그 위에다가 생플라스크를 넣고 이 실험을 하는 거거든. 그럼 열을 빨아오는 과정에서 이 물방울에 있는 열도 빨아올 거 아니야. 그럼 물방울이 얼어. 얼면서 둘을 붙여놓은 거야. 야, 이거 우리 알지 않냐? 그 물이 얼면은 양쪽에 있는 게 붙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닦아갖고 혀를 딱 대고 혀에 붙지 않니? 그 칩이 얼면서 이게 둘이 붙잖아. 그거 갑자기 확 뜯어버리면 그 껍데기 떨어진다. 조심해야 돼. 요즘 애들이 그런 뭐 하드 먹습니까? 뭐 빵판이나 먹겠지 뭐 씨. 부드러운 거 먹겠지. 그 하드로 꽝꽝 얼어있는 거 그 입술 대면 입술이 붙어. 그 상태에서 뜨면 입술 껍데기가 떨어져 나온다고. 손톱 까시는 게 이렇게 하고 뜯는 거 안 해봤어요? 이렇게 국수가고 이렇게 해서 막 들고서 보여주잖아. 이거 봐라 까시는기다 이러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다음 탄산 열 분해하는 거 전부 다 흡열이야. 열을 가해서 분해했다는 건 물질이 흡수할 거 아니야. 근데 흡수하는 거를 우리가 측정할 건 없고 주변에서부터 열을 가져가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질산아모늄 녹일 때도 시원해져요. 이거랑 비슷한 실험이에요. 했고 뒤로 넘기면 여러 가지 예가 나와. 흡열과 발열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 그 연소 이용하는 거지. 연소하면은 여기서 발열이지. 물질 에너지를 잃을 거야. 그러면 주위를 데피면서 이 물도 데피고 주변의 공기도 데피고. 손난로 아까 얘기를 철가루라고. 그러니까 발열 용기에 이게 뭐 들어있냐면 이거 저거다. 산화칼슘. 이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발열이야.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화학식으로 적어볼까? 산화칼슘 CaO거든? 이게 물에 녹는다는 건 이게 CaOH2가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CaOH2. 수산화칼슘. 이거에 약간 그 일상 용어로 표현하면 이거 무슨 수라 그래? 이게 석회수야, 형아! 석회수. 이 석회수가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발열이라고. 엄청난 발열이야. 물을 그냥 끓일 수 있을 정도야. 물을 끓일 수 있을 정도라고 이게. 그래서 음식 데필 때 써요. 저기 일반 음식 말고 그 군용식품 있잖아. 뭐라고 하지? 전투식량? 전투식량에 여기 있어. 이걸로 데피게끔 돼 있어. 그래서 안에 있는 거 톡 터트리면 산화칼슘이랑 녹으면서 반응해갖고 데필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이 많이 발생해. 다음 이게 그 연료 태우는 거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태워갖고 연소야. 이것도 일종의 연료를 연소하면서 그 증기로 나아간다. 이 개화 시기에 물을 뿌리면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겨울철에 오렌지 같은 경우 냉해가 뭐냐면 결국 과육도 세포란 말이야. 그 세포 안에 물이 차 있지. 그 물이 갑자기 얼면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과육 세포가 터져. 그럼 애가 흐물흐물해진다고. 알아? 과육이 탱탱해야 되는데 다 흐물흐물해진다고 터져갖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주변에 물을 뿌려갖고 그 겉에 있는 물이 얼면 거기서부터 열이 방출되겠지. 그 열로 안을 오히려 그 따뜻하게 유지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일에 냉해를 막을 때 물 뿌려서 얼린다. 다음에 요거 그 커피 전문점 가면 우유를 어디 꼭지에다가 집어넣고 치 하면서 데펴지는 거 경험해봤어? 여기서 써주는 게 뭔데? 이게 수증기야, 수증기. 수증기. 그 수증기 가지고 데피는 거야. 다음 흡열. 아까 얘기했던 냉찜질. 자, 이거 열분해거든.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의 다른 이름이 베이킹 파우더인 거 아니야? 베이킹 파우더? 저건 NaHCO3고 화학식은 이게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거야. 빵을 구울 때 이걸 집어넣고서 가열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CO2가 뛰쳐나와. 그럼 빵 반죽이 갑자기 기체가 끼면 부풀겠지? 기체가 끼면 부풀겠지? 그 부푸는 걸로 빵이 이렇게 식빵이든 뭐든 빵 부풀게 하는 그 재료가 베이킹 파우더고, 이게 결국은 열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열을 흡수한다 그 얘기야. 불이 났을 때 이 소화기 뿌리면 이 소화기 성분이 역시 흡열 반응을 통해서 열 에너지 흡수한다. 여기 들어있는 게 지금 뭔가요? 여기도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지? 이 분말이. 야, 수학여행 가갖고 또라이 새끼들 그 복도에다가 소화기 뿌리고 이런 경험 없냐? 나만 이상한 학교 아니야? 그 복도에다 소화기를 수학여행 때 뿌려갖고 발칵 뒤집어졌거든. 미친 새끼 잡아낸다면서. 너희는 그런 경험 없었어? 되게 얌전하구나. 우리 그 사고뭉치들끼리 소화기를 왜 뿌리는 거야 도대체? 불도 안 나는데. 그때 나오는 하얀색 그 가루가 저거야, 탄산수소 나트륨. 얘가 열분해될 때 CO2가 나오는데 그럼 열을 흡수하지. 심지어 또 CO2가 발생하니까 산소 차단 역할도 한다고.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야. 네, 다시. 그럼 요 가루 따갖고 이제 빵 만들 때 반죽으로. 하지 마. 하지 마. 엄마가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지랄하지 말고. 여기 딴 것도 분명히 섞여 있을 거야. 딴 것도 섞여 있겠지. 순수하게 탄산수소 나트륨만 있을 거라고 난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 이제 주요 성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아유, 또 무서워갖고. 뭔가 화학적인 약품은 함부로 그 맛을 보거나 처분 드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술이 결국은 물에다가 에탄올 탄 거 아니야? 화학 실험실 가면 에탄올 많어. 그치, 에탄올 많잖아. 알코올이면 다 에탄올이라고 생각하고서 알코올 램프에 있는 알코올을 이제 물에다가 넣어갖고 타서 먹는다? 맛이 똑같아. 술이랑 소주랑 똑같아. 근데 소주랑 다른 게 뭐냐면 그게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연구 실명이야. 왜냐면 그게 에탄올이 아니고 메탄올이거든. 냄새랑 맛이 똑같은데 에탄올이 아니고 메탄올이야. 근데 메탄올의 특징이 뭐야? 그 시각세포랑 반응해갖고 영구적으로 눈을 말게 해.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그 어설프게 알고서 하지 말라고. 알겠지? 근데 이제 확실하게 시약병에 에탄올이라고 써있어. 그러면 그거 이제 물에다가 타갖고 먹으면 눈이 안 보여. 그것도 눈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에탄올을 100% 순수하게 안 팔어. 일부러 메탄올 섞어서 팔아. 아니 안 그러면은 그 누가 술을 사 먹어? 그럼 술을 왜 사 먹냐고? 에탄올은 200원 살까방에 사는데 2,000원, 3,000원 되고 술을 왜 사 먹어? 그럼 200~300원 사갖고 물에다가 타갖고 마시면 되지. 그지? 그런 생각이 있을까봐 메탄올로 섞어 팔아요. 알겠니? 그래서 그냥 하지 마. 시키는 거 알겠지? 라면을 끓이는데 음식을 하는데 음식 간이 안 맞아. 시약병을 보니까 염화나트륨 가루가 있네. 씨발 이거 좀 너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소금이 부족한데 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계란을 싸왔어. 아이 그 소금을 까먹었네. 근데 내가 화학과야. 봤더니 시약병에 염화나트륨이 쌓였네. 어서 이거 짭짤한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들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봐서 그랬을지 몰라요. 절대 먹는 거 아니야. 어설픈 지식이 널 죽일 수 있다. 자, 밑에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라고 하는 게 기체야. 기체가 여기서 그 냉매가 잘 봐봐. 액체 상태로 냉장고 안으로 유입이 돼. 그 다음에 안에서 기체로 바꿔. 그럼 열 에너지를 확 흡수하겠지. 이 액체 냉매가 기체로 바뀔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그걸로 음식이 시원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기체가 된 거는 밖으로 빼. 밖으로 빼갖고 다시 액체로 바꾼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냐? 냉장고를 열고 있으면은 에어컨처럼 시원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도라이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야. 안에는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장치가 있지만 밖에는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 그러니까 냉장고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장치가 있고 밖에 장치가 있다고. 여기서는 액체를 기체로 바꾸면서 시원하게 바꾸지만 여기서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돌아가면서 후끈후끈해져. 그래서 혹시 그 밑에 아이스크림 가게 가봤냐? 여름에 가면 돼지게 덥지? 여름에 아이스크림 가게 쪽 가봐. 그 무인 자판기 있는 그 저기 가봐. 엄청 더워 안 해. 너네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줄 것 같아 그 주인장이? 아니야. 그 딱 열면은 막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가 온다고. 왜? 냉장고 안에 시원하겠지. 근데 그 안에서 뺏은 열을 밖으로 뿜는 장치가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덥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거 덥지 말라고 에어컨을 또 틀자니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고 그 전기세를 메꾸려면 아이스크림 많이 팔아야겠지. 그럴 바에는 에어컨을 안 튼다. 다음 마지막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넣는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될 때 열을 흡수해 가니까 이 아이스크림이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예고요. 이건 뭐야?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한 달걀 삶기. 일단 그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는 그 액체랑 달걀이 안 닿게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 그릇을 쓴 것 뿐이야. 이 알루미늄인 의미가 없어. 그릇이야 그릇. 열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여기 있는 물이랑 여기 있는 물은 다른 물이겠지. 여기 있는 물은 산화칼슘이고 수산화칼슘 물이고 얘는 그냥 물이고. 이 달걀을 삶을 수 있을 정도로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걸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야. 다음 밑에 생명 형성과 지구에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 광합성이 비에너지 흡수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흡열로 보면 된다고. 근데 세포호흡은 체온이 방출되는 거잖아. 얘는 발열이고 얘는 흡열이라고. 광합성보다 체크해봐. 비에너지 흡수 체크한 다음에 흡열. 역시 안 써진다. 이게 흡열이고. 다음 세포의 호흡이 일어날 때 열에너지 방출, 발열인 거지. 다음 물이 순환할 때 수증기가 물이 돼. 이거 순서 봐봐.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그 기화열 흡수야.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얘가 다시 물이 되면서 구름이 되잖아. 구름. 다시 물이 되는 거거든 이거. 이때는 아까 봤던 액화열을 방출한다. 액화열 방출. 그래서 물이 순환할 때 물이 수증기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 되면서 순환하고 돌 수 있잖아. 비가 내려서. 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태풍은 그냥 거대한 구름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뒤에 문제 한번 쭉 풀어볼까요? 87페이지까지요.